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고대 구브로 섬을 오갔던 안디옥의 외항 실루기아. 이곳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로 첫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는데요. 실루기아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디도 터널과 헬라의 화려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네크로폴리스까지. 실루기아,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지난 시간에 수리아 안디옥에 이어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첫 선교를 출발한 실루기아로 갑니다. 네, 보시면 이 안디옥에서 지중해가의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첫 역사적인 선교지 구브로를 향해서 출발한 실루기아를 향해서 가는데요. 바로 이 실루기아는 이 안디옥을 관통하는 오론테스 강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하구 지점에 형성된 도시죠. 네, 이렇게 오론테스가 끝나는 지점에 지중해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실루기아에서 항구는 결국 이 실루기아 항구는 안디옥의 외항이죠. 외항. 그래서 이제 이 실루기아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또 특히 이제 오론테스 강을 따라서 배로 물건을 싣고 들어 올라가고 들어 내려오는 그러한 그 오론테스 강의 하구를 한번 보러 갑니다. 네, 정말 굽이굽이 흘러서 이것이 이제 레바논의 백화 골짜기에 시작이 되어서 580km를 흘러 이곳 지중해로 오는 정말 크고 긴 역사적인 강이 오론테스 강입니다. 오론테스 강은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서 시작을 해서 시리아를 지나 이 터키로 들어와서 수리아 안디옥을 관통하며 지중해로 흘러 들어오는 570여 킬로의 거대한 강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도시로서 로마 시대 때의 최대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오론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의 외항인 실루기아 항구는 바로 이 실루기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 강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기능도 했지요. 바로 이곳 오론테스 강 하류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예, 저기 보니까 하류에서 헬로, 예, 고기를 잡는 어부도 계시고 이쪽에 와 보니까 정말 수많은 배들이 정박을 해 있어요. 바로 이 오론테스 강 자체가 이곳 하류 실루기아 사람들의 생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하구에 실루기아 항구 도시를 건설을 하고 이제 구브로 섬뿐만 아니라 지중해로 오가는 모든 배편의 중심 항구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가고 나갔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곳 실루기아에 이제 숙박을 하러 합니다. 네, 이것이 1월 말이었는데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역시 지중해가라 생선 요리가 일품입니다. 네, 특히 이 안디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놀러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안에 생선을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큰 항구였지만 오늘날에는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고요. 또 이건 실루기 항구의 역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리아 안디옥을 이어서 이제 실루기아 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아주 바삭하고 고소하게 구운 이 지중해 생선. 자, 이제 하룻밤을 묵었던 숙소였고요. 이곳 아침 굉장히 이 지중해의 아름다운 겨울바다의 모습. 네, 아주 맑고 푸르고 그러면서 겨울에는 이제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서 이 군사 목적과 식물 수송, 식량 수송 이외에는 이 배편이 이렇게 멈춘다고 하는데, 자, 오늘날의 실루기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토사가 쌓이면서 거대한 평야가 됐고요.
저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흘러 지중해로 나오는 강이 그 오론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저 아래쪽에 옛 실루기아 항구의 일부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첫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도착을 합니다. 정말 원래 이곳은 이제 항구로서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로마가 수리아의 수도로 안디옥을 정하면서 항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곳 실루기아에 거대한 항구를 건설을 했지요. 여기. 네. 특히 이제 로마 시대 이전에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하나였던 셀루시아가 이곳을 이게 도시로, 항구 도시로 건설을 했고요. 저는 이 실루기아 항구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첫 선교를 떠납니다.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항구터 방파제입니다. 고대 구브로 섬을 오갔던 실루기아 항구는 이제는 거의 자그마한 어촌으로 변해 있고요. 옛 로마 시대 때의 항구터를 이렇게 말해주듯 일부 항구의 옛 유적지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200여 킬로 떨어진 이 구브로 섬은 굉장히 큰 섬이었기 때문에 동지중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하면서 구브로의 중요성도 굉장히 있었고, 특히 구브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 구브로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 안디옥으로 와서 또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되기도 했지요.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네, 역사적인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출발했던 실루기아의 모습, 특히 이 해안가 뒤쪽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전도 볼 수 있고요, 성벽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보러 가는 곳은 이 실루기아 도시, 항구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티투스 터널, 즉 디도 장군이 만든 터널이 바로 이곳 실루기아에 있습니다. 이 홍수 때 여름 빗물이 우회하도록 만든 터널이죠. 자, 일부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게 터널입니다. 완벽하게 바위를 파서 이 터널을 만든 거는 이 실루기아 항구는 수리아 안디옥이 세워지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 수리아 안디옥을 건설을 하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의 외항으로 실루기아를 건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루기아는 그 자체가 이 항구의 조건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는 만들었지만 이 산 쪽에서 계속해서 이 비가 오면 이 토사와 빗물이 흘러가면서 항구를 덮으니까 이 항구를 보호할 필요를 느낀 끝에 바로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주후 69년에 그 방편으로 이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구로 흘러가는 모든 빗물을 옆으로 빼는 대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것을 이 12년 동안 건설이 되는데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가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디도 때 이 터널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디도의 터널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이 터널이 중요한 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에서 이 실루기아의 항구를 건설할 때에 유대인들을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실루기아 항구의 이 대단한 이 터널은 바로 유대인들이 와서 직접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건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잡아온 유대인 노예들이지요. 그 장장 1.4km의 이 터널을 쭉쭉 타고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 바위를 파서 터널을 만들어서 이 흘러내리는 토사와 빗물이 실루기아 항구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대단한 프로젝트고요. 보시죠.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만큼 이제 이 실루기아 항구가 중요했기 때문에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바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400m 길이로 파고 나서 또 이 터널을 오가는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이 돌다리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했으면 저렇게 달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회시키는 수로 터널 프로젝트를 보고 있고요. 유대 땅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곳 노동에 강제로 동원이 되어서 특히 이 겨울철에 빗물이 흘러서 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성제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게 완성이 되었고 유대 땅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쪽에 강제 노역에 투입이 되어서 만들어진 티투스 터널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리와 이쪽으로. 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곳 이 실루기아의 터널을 언급할 정도로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인과 관련된 그러면서 이곳 항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성제가 좋다. 굉장히 고난해. 네, 어쨌든 쉽지 않지만 하나라도 더 깊숙하게 우리 성제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이영란 PD. 네, 카메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 출발 도시 실루기아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인 명물인 이 티투스 터널을 보고 계시고요. 네, 마침내 통과를 했습니다.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아주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저곳에 이 주후 81년에 디도가 이 터널을 완성했다고 하는 문구를 저렇게 비문으로 적어놨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베스파시안과 티토스가 이 터널을 건설했다.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주후 81년에 이 실루기아 터널을 건설했다. 바로 이 티투스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운 점령하고 파괴한 바로 디도입니다. 실루기아는 유대인과 또 로마와 이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이면서 이 전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의 외항으로 실루기아 항구를 건설을 하고 연례적으로 토사와 물이 덮는 이 실루기아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터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장장 1400m 그리고 그 중간에 터널만 130m를 건설한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 그래서 2014년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경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했던 디도는 후에 또 아버지 베스파시안에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실루기아 항구에 이 터널을 건설을 하고 이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누가 건설을 했고 언제 완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여기다가도 철을 잡았어요. 이렇게 철을 잡았고 여기도 철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와가지고 야야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어떡해,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저쪽에다가 이거 2배만하게 다시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 야, 너는 어떻게 털을 잡아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면 어떻게 해가지고 야단을 맞고 드디어 저쪽 좀 더 평탄한 곳에
아주 큼직하게 두 황제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아요. 야사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출발 항구도시 실루기아의 가장 대표적인 명물 이렇게 티투스 터널을 보게 되고요. 예, 유대 땅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이 강제 노역으로 만들었던 곳,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게 이 터널의 흔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스파시안과 또 이 디도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한 부자, 아버지의 아들의 로마 장군이었죠. 자, 이곳에 이제 로마 시대 때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실루시아 때에 실루기아 항구 해안가를 따라서 그 뒤쪽 이 산악지대에는 이 네크로폴리스라 해가지고 거대한 무덤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미 이 셀루쿠스 니카토르 때의 이 엄청난 이 무덤을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정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입니다. 이 무덤 수준이 거의 바위를 파서 만든 왕궁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덤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덤이 아니고 사람이 거했던 왕궁과 같은 화려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죽은 자들의 도시라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그러면서도 건축학적인 의미를 갖는 무덤 도시입니다. 무덤 도시. 우선은 무덤 이 입구에는 이렇게 정말 기둥을 바위를 깎아 세워놓은 듯한 기둥을 세워놓고 이 안쪽에는 정말 수십 개의 이 석관이 들어갈 만한 무덤을 파서 만들어 놨고요. 이 안쪽에는 또 하나의 무덤의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실루기아는 굉장히 중요했던 헬라 시대 때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루기아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또 하나의 안디옥을 세웠죠. 안디옥은 아버지 이름, 실루기아는 그 아들 장군이면서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부를 보면 헬라 시대 때의 아주 다양한 특징적인 조각과 문양들이 새겨진 풍화로운 무덤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무덤의 규모만 봐도 얼마나 이 셀루시드 왕조 때의 중요한 이 항구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개는 아주 전형적인 헬라의 건축 양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 중에 하나였던 셀루시아가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실루기아잖아요. 네. 실루기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코스, 바로 이 안디옥을 만들고, 네. 정말 실루기아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이 무덤 도시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다른 곳에서 흔치 않게 보실 수 없는 아주 귀한 네크로폴리스의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이 실루기아는 이제 헬라 시대 때 이어서 로마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떠났던 복음을 들고 구부로로 떠났던 이 실루기아 항구 도시가 이렇게 번성했고 중요했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루기아는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탈리아에서 다시 이곳 실루기아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도착을 했지요. 결국은 이 안디옥과 실루기아는 함께 가는 그런 이제 도시지요. 네, 아직도 이 윤곽이 정확하진 않지만 곳곳에 이 실루기아의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곳이 또 2km 가량 뻗어 있던 성벽입니다. 예. 정말 육중한 바위를 깎아서 실루기아 성벽을 만들었는데 2km에 해당하고
뭐 많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성벽, 또 도리아식 템플, 그다음에 이 거대한 무덤 도시인 네크로폴리스 등 이 가장 괄목한 것은 디도의 터널이기도 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미 2300년 전에 이 실루시아에 의해서 건설된 실루기아, 그리고 로마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바로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네, 이 실루기아는 헬라와 로마 시대 때 이어서 중요한 특히 구브로를 오가는 이 항구 도시이면서 특히 아시아의 수도로서 수많은 이 지중해를 끼고 운항하던 배의 아주 항구 도시로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수 킬로에 걸쳐서 건설된 실루기아의 성벽 한번 보세요. 이 기절을 이루었던 이 돌이 정말로 2m 50 정도의 너비에 그만한 한 2m 크게 거대한 돌들을 쌓아서 2km의 거리에 성벽을 쌓은 거예요. 이 성벽에만 봐도 어떻게 이 거대한 돌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었고요. 이곳에 뭐 신전이라든지 극장, 정말 다양한 규모의 도시가 바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인근에 이제 자그맣게 작아졌지만은 여전히 이 항구가 있습니다. 옛 로마 시대 때 항구에서 조금 1km 떨어진 곳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촌입니다. 예, 정말 수많은 고깃배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거 실루기아와 또 20-30km 떨어진 안디옥에 공급을 해주는 항구 도시이고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거대했던 실루기아 항구 도시죠. 오늘날에는 옛 항구 도시 약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자그마한 어촌 마을 실루기아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인 안디옥과 이 로마 간에 얼마나 많은 이 교역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가 가고 더 이상 큰 배가 들어오고 나갈 이제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근에 현대의 항구를 만들고 이곳 사람들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들 아주 정겨운 어촌의 마을로 이렇게 작아진 실루기아.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2000년 전 복음을 들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요. 특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의 그 중심지가 안디옥이었고 안디옥의 외항이 바로 이곳 실루기아였다고 하는 곳이고요. 이곳 바다 저편 2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그 역사적인 구브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또 출발을 합니다.